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마늘과 중만생종 양파의 생산 과잉이 우려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늘어난 데다 기상 호조로 작황마저 좋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기상 여건이 지속돼 생산량이 크게 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데요. 마늘 양파 농가들은 풍년의 역설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주산지에서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늘과 중만생종 양파가 과잉 생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27,689헥타르에 이릅니다.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했던 지난해보다 2.3% 감소했지만 평년에 비해 16.7%나 늘어난 겁니다. 양파도 올해 재배 면적이 21,756헥타르로 지난해보다는 17.7% 줄었지만 평년보다 2.2%가량 많습니다. 문제는 겨울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마늘과 중만생종 양파의 작황이 너무 좋아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올해 작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병에도 좀 없고 냉해도 안 받아가지고. 제 뒤로 보이는 밭에는 마늘이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농민들은 마늘과 양파의 생산 과잉으로 올해도 제값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마늘 농가들은 보기 드문 풍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3.3제곱미터당 3.5kg 정도 수확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4.5kg까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생산 면적에 비해서 오히려 단수가 높기 때문에 올해도 생산 과잉은 작년보다 더 농가 입장에서는 더 많을 거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작황 호조로 생산 과잉이 예상되다 보니 포장 거래도 뚝 끊긴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마늘 농가의 30에서 40%가 포장 거래 계약을 했지만 올해는 전무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밭대기 거래가 약 30-40%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올해는 전혀 아예 상인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중만생종 양파도 양파의 굵기와 무게를 결정짓는 잎수가 예년 이맘때 8잎 전후가 나왔지만 올해는 12잎 이상 나온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중만생종 양파의 생산 단수가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마늘, 양파 주산지 농가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생육 상태가 너무 좋아 생산 과잉이 불보듯 뻔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수급 안정 정책 없이는 생산비를 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양파 농사를 작황을 좋게 해놓고 나면은 가격이 항상 보장이 안 되고 항상 들쭉날쭉하니까 농민들이 항상 애를 먹고 있죠. 정부에서만 정책 자체가 비중을 농민들한테 주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마늘과 양파는 풍년의 역설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한 특단의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마늘과 중만생종 양파가 과잉 생산될 거란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정부가 이들 품목에 대한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확 후 산지 폐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재배 면적 감축 방식이란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생육 단계에서부터 재배 면적을 줄이면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가격 지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산 마늘과 중만 생종 양파를 사전 재배 면적 감축 방식을 통해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만 생종 양파와 마늘의 과잉 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선 겁니다. 마늘과 중만 생종 양파의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각각 16.7%, 2.2% 증가한 데다 현재까지 생육도 좋은 상태라 산지에서 마늘 양파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확 이후 산지에서 폐기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평년보다 늘어난 재배 면적의 일부를 생육 단계에서 사전에 감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을 수확한 뒤에 폐기하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이미 가격이 떨어진 뒤라 가격 지지 효과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마늘 양파의 알이 굵어지는 5월 이전에 경작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감축 면적은 마늘 240헥타르, 양파 100헥타르 수준인데 평년 단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마늘 3,300톤, 양파 6,000톤 내외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육 단계에서 수급 대책에 나서면 비용도 절감됩니다. 수확 이후 폐기하면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1kg당 마늘은 3,586원, 양파는 382원인데 사전 재배 면적 감축 방식으론 1kg당 마늘은 2,690원, 양파는 306원이 농가에 지급됩니다. 수확 이후 폐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20%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공급량을 조절하다 보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2, 3월에 사전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섰던 조생종 양파는 가격이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3월 중순엔 조생종 양파 도매값이 1kg당 667원이었는데 이달 중순엔 1kg당 973원까지 오른 겁니다. 다만 정부는 5월 이후 작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작황 시나리오별로 단계적 대책을 준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월 이후 작황에 따라 초과 면적 조절, 수매 비축, 수출 지원 등 대책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늘 양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시의적절한 수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쯤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출 검역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데 중국의 파프리카가 수출되면 일본에만 의존하던 파프리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려면 모두 8단계의 검역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수입 위험 분석 접수,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 관리 방안 작성 등인데 현재 협상 단계는 6단계로 수출 검역 요건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7단계 입안 예고와 8단계 고시 및 발효가 다소 형식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올해 안에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 파프리카 수출 시장이 다변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국산 파프리카의 수출 규모는 연간 1억 달러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일본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출 물량 3만 2천 톤 가운데 3만 1,700톤의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수출 상대국이 특정 국가에 쏠리다 보니 해당 국가의 시장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일본 내 파프리카의 작황이 좋아 국산 파프리카의 수출 가격이 다소 떨어졌고 만약 수출해야 할 물량이 내수 시장으로 대거 쏟아진다면 국내 파프리카 가격도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일본의 농산물 수입 정책에 변화가 생기거나 양국 관계가 악화할 경우 국산 파프리카의 수출길은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중국 진출은 수출국 다변화라는 점뿐만 아니라 인구 14억 중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95% 이상이 일본 시장으로 집중되어 있던 시장이 중국으로 넓혀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1위 농식품 수입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 수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샤인머스켓 포도가 중국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본 중국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산 파프리카도 빨리 중국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출길이 열려도 장밋빛 전망만 그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외식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품질이 높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식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품질은 좋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뒤처질 수 있는 국산 파프리카가 중국 시장에서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특성과 식생활을 고려한 수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젊은 층의 농업 분야 진출이 부진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청년층을 농업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한 7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미만 전국 농가 경영주는 7,624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젊은 농부 숫자는 계속 감소하며 2017년보다 오히려 약 18%나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층을 농업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소득과 삶의 질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농정연구센터장은 청년농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7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 청년농 46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도출한 것으로 첫 번째 키워드는 승계농입니다. 마 센터장은 승계농이 창업농보다 높은 소득을 올린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농지자금 같은 재산을 상속받고 경영교육을 받은 승계농이 영농정착 초반에는 창업농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계농보다 창업농들이 이제 영농 기반이나 농업 기술 그리고 그밖에 정착하게 된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은 선도 농가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들한테 1대1로 매칭을 해서 일정 기간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면 청년들 정착에도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창농 준비자금의 규모입니다. 창농 준비자금이 많을수록 소득도 높은 경향을 보여 창농 과정에서 필요한 농지 축사의 임대, 구매 비용과 더불어 생활비 등 초기 정착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농 경력 역시 청년농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창농 전 농업법인에서 일한 경험이나 농업 관련 교육 등을 받으면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농의 27.3%만이 경영장부를 기록하는 데 비해 고소득 청년농이 경영장부를 기록하는 비율은 47.9%에 달합니다. 재무관리가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지역 사회의 기대도 주요 키워드입니다. 지역 주민과 겪는 다양한 갈등은 청년농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청년농이 지역 사회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으면 삶의 질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농업 소득으로 생계 가능성이 꼽혔습니다. 귀농인은 고소득일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청년농은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농업을 통해 자립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삶의 질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젊은 인재인 청년농들의 농촌 이익과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NH농협생명은 25일 대전 ICC 호텔에서 제31회 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생명보험 상품 판매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개인 192명과 농축협 사무소 50곳이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한 개인과 사무소에는 해외 연수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 수상자와 농축협 임직원 등
7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어르신이 노후 걱정 없이 살도록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심 공동홈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1, 2인 가구용 주택 10여 동을 한 곳에 조성하는 주택단지입니다. 노후 주택 및 고령화로 마을 공동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회관과 보건진료소 등 복지 서비스가 인접된 곳에 전남형 안심 공동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주거급여법의 임차급여 사업과 연계 지원돼 어르신은 경제적 부담이나 시설 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기센터 과수 및 병해충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에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안성 배농가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4개도 6개 시군에서 발생이 확대돼 모두 방제 완료했습니다. 경북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해 6월부터 중점 예찰 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28일까지 춘천시 근화동 춘천역 앞에서 강원 산나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강원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싱싱한 산나물 판매를 비롯해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나물 택배 부스도 별도 운영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건강한 먹거리가 주목받으면서 슈퍼푸드 열풍이 불었죠. 슈퍼푸드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네, 블루베리는 맛뿐만 아니라 효능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이 블루베리입니다. 보랏빛의 이 새콤달콤한 블루베리는 귀리와 마늘, 토마토 등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블루베리.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블루베리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재배와 생산이 본격화됐습니다. 한때는 비싼 가격의 귀한 과일 중 하나였지만 하우스 재배가 발달하면서 이제 블루베리는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일단 비타민이라든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슬슬 챙겨 먹어야 될 때니까 챙겨 먹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눈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주로 잼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같이 먹어요. 무엇보다도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효능도 다양합니다. 블루베리의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국 공군 조종사가 빵에 블루베리 잼을 두껍게 발라먹고 흐릿한 빛 속에서도 물체가 잘 보였다고 말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는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현상을 억제시켜 백내장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에도 으뜸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해 체내에 악성 종양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외에도 체내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뇌기능 향상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 속에 다양한 영양소가 숨어 있는데요. 이 블루베리로 샐러드나 스무디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어트식으로 제격인 블루베리 샐러드. 신선한 채소 위에 블루베리와 견과류, 그리고 치즈가루를 올려 먹는 건데요. 특히 블루베리에 부족한 칼슘과 지방을 치즈가 보충해주면서 찰떡궁합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블루베리 스무디는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데요. 블루베리 180g에 우유 200ml, 요거트 100g과 꿀 약간을 준비합니다. 먼저 믹서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넣고 갈아줍니다. 요거트를 넣고 섞어준 뒤 달콤한 맛을 위해 꿀을 살짝 넣어주면 블루베리 스무디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블루베리 고르는 법 알아볼까요? 블루베리 이름 그대로 진한 파란색이 나는 그런 과실을 좀 고르시면 되면서 하얀색 분이 있습니다. 그게 고르게 퍼져 있는 거, 그리고 단단한 거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좀 덜 익으면 약간 붉은 빛이 도는데 그거는 고르시지 마시고요. 진한 푸른색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차갑게 보관하면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구입 후에도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영양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당이 많기 때문에 하루 20알 정도, 분말로는 작은 티스푼으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블루베리는 공복에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